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에 한철 내릴 비의 양이 지난 사흘 사이 집중되며 역대급 호우 피해를 남겼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부지방은 덥고 습한 공기 탓에 무더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날씨, 이유가 뭔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연휴 동안 서울 등 수도권은 좀 네. 조용했는데 네. 남해안에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져도 예. 너무 많이 쏟아졌죠. 그렇죠. 네. 피해까지 속출했는데요. 그 사흘 이유 좀 동안 짚어주시죠. 사흘 동안 1000mm 가까운 비가 왔는데 우리나라 중부지방 같은 경우 1200~300mm 정도 1년에 내리는데 거의 1년에 내릴 비의 80%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진 건데 반면에 중부지방은 조금 무덥고 날씨가 이어졌죠. 그리고 중부지방 곳곳에 이제 소나기가 왔는데 소나기도 좀 세차게 내렸는데 이렇게 좀 극적으로 달랐던 이유는 이 남부지방으로 다가선 비구름이 규모는 꽤 컸어요. 꽤 컸는데 주로 바닷가 가까이만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쪽 중부지방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구름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준 남해안에 비가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유독 이 거제 시간당 124.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지금 집중이 됐는데 원래 이 지역이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남해안은 1년 강수량이 좀 많긴 하죠. 근데 올해는 아주 비가 적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거제 쪽으로 비가 집중된 이유는 비구름이 지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비구름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데 이 비구름이 가다가 그 거제 앞바다에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대한 건조한 공기가 장막처럼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구름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원인을 태풍의 간접 영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태풍이 이제 간접 영향이라기보다는 예. 태풍은 이미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소멸됐었는데 그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서해로 들어오면서 바다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제 앞에서 거대한 그 건조한 공기 장막이 쳐지는 바람에 비구름이 전진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예. 1시간에 100mm 안팎의 비가 한 번만 쏟아져도 기록적인 비인데 4시간 정도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새벽에 거의 한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빗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피해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경남 지역이 이제 가뭄으로 단비가 좀 필요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금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기상학적으로 좀 이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100년 만에 호우, 200만 년의 호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이제는 조금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경우가 15번이나 됐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9월에 여름이 끝난 9월에 전라북도에 152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내린 전북의 곰산의 호우하고 이번 거제호우하고 좀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면 바닷가거든요. 바닷가는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곁에 있으니까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가 계속 밀려올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거제호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1.5km 정도 아래에 있는 공기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층 제트라고 하는데 이게 수증기를 나르는데 아주 굉장히 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그 기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들이 많이 집중되니까 아까처럼 장막이 펼쳐지고 비구름이 잘 빠지지 못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1년에 서너 번 또는 1년에 많게는 10번, 물론 한 곳에 계속 이어지진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는 늘 있는 현상처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면 오히려 가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뭄해서 직접적인 가뭄 해결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왜냐면 워낙 많은 비가 쏟아지면 그러니까 가뭄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 관리잖아요. 네. 물을 잘 관리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모두 다 그냥 한꺼번에 흘러가 버리면 예.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비가 내린 양이 워낙 많았고 물론 거제에도 비가 집중됐지만 그 위쪽으로도 비가 제법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한 달 강우량이 10분의 1도 안 됐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100%를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워낙 내린 양이 많기 때문에 영남 지방 경남의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을 줬다. 다만 이제 그 비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피해를 남겼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 호우 피해가 대피가 가장 힘든 이 새벽 시간대에 네,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밤 사이에 강수대가 더 심해지나요, 원래? 그러니까 밤에는 사실 수증기가 모여서 들어오는 그런 공기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축축축축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만약 이번처럼 뭐 송곳, 뭐 호우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얇은 쪽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고 또 많이 쏟아지는 이런 공기가 들어올 때 낮에는 좀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좀 혼탁하거나 하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서 더 많은 수증기들이 공급될 수 있다. 그래서 밤에 비가 집중된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는 거주 옥포동 아파트 산사태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장기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이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산사태라는 게 결국은 물을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토사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바위 1톤 바위도 떨어져서 길가에 구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를 못하면 결국 함께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산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가 그친 다음에 내리는 작은 비에도 이미 많이 물러 있기 때문에 예.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2, 3일 정도는 남부지방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에 서울 강남에서도 이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시 지형, 낮은 저지대 지형과 배수 용량 초과 때문이었다면 이번 거제와 통영 피해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시간에 400mm 쏟아지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배수 시설들이 좀 오래된 시설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당 한 70mm 정도를 가정을 해서 이제 만든 시설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시간에 70mm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뉴노멀이라고 하죠. 강한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시설을 좀 보강하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110mm 정도의 상한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많은 비를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형평 잘 그거 맞추느냐고 이제 110mm를 가정했는데 이번처럼 뭐 한 서너 시간에 400mm가 쏟아지면 그 물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역류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제는 보신 그림 중에 이 역류한 그림이 한 2m까지 솟는 뭐 그런 현상들을 보셨을 텐데 예. 그래서 서울에 있던 강남은 사실 물이 모여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성된 것이고 이번에 거제 피해는 워낙 많은 물이 빠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이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그냥 휩쓸려 버렸다. 이렇게 휩쓸어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조금 전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계속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날씨 예보를 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요. 앞으로 예보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큰 비는 멈췄지만 오늘, 내일, 모레까지 비 예보가 계속 있어요. 네. 예보가 있는데 다만 양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보다도 뭐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 소나기도 사실은 뭐 50mm, 60mm 정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2차 우기라는 뭐 표현을 예전에 썼는데 보통 이제 8월 상순에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거제 통영도 그렇고 요즘 날씨가 지역별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전 같으면 그 공기가 좀 덩어리가 컸다고 보고 규모가 큰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영향을 줬다고 보면 요즘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라든지 규모가 좀 작아진 현상들이 빈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기상 현상이 좀 바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태평양 고기압의 언저리에서 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지역이
한 곳에 집중되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의 날씨는 지구가 열병을 앓으면서 지구 자체의 흐름, 그러니까 지구가 가는 공기의 흐름들이 이제 변칙 흐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응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흐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뀐 흐름이 아직은 일정한 어떤 추세를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많이 변칙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추세로서 인정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뉴노멀 한 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여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지만 뭐 지역에 뭐 900mm까지 내릴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상황인데 어렵죠. 이런 변칙적인 날씨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패턴에서 예보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보통 뭐 예보를 뭐 실황 중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은 실황 중계를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실시간 예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예상할 수 없는 비가 쏟아지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방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이제는 현재 나타나는 날씨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특보도 좀 많이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제도 재난성 호우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당장 위험하니까 피하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황 중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기술적인 게 뭐가 있냐면 AI가 이제 가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AI가 거기 가세를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제 예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게 됐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처음 경험하는 상황인데 AI의 기본 틀의 얼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있는 것들을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현재의 새로운 상황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에 대한 전달이 좀 더 강하게 잘 이루어지면 물론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거제처럼 뭐 4시간에 400mm 정도의 비가 온다면 사실은 뭐 대응이 마땅한 대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조심하라 하는 것들을 좀 유념해서 그걸 따르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이 또 여름이니까 폭우가 쏟아진 건데 만약에 이 뜨거운 바다가 수증기를 겨울에 만들어내면 폭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온하고 수증기는 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여름엔 그릇이 커요. 근데 겨울엔 그릇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릇이 작아지는데 그러면 내리는 비의 양이나 눈의 양도 적죠. 네. 다만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겨울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이 눈이 내려도 무거운 눈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뭐 예전보다 양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무거운 눈이 내리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있을 수가 있죠. 시설물들이 약해지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체육관에서 MT를 하던 뭐 학생들이 예, 무너지면서 무너진 적이 피해를 있었죠. 당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거운 눈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기습적인 폭우 그리고 겨울에는 습설로 인한 또 폭설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극단적 기후가 앞으로 우리 일상이 된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시간으로 기상 예보가 바뀌는 그러니까 기상 상황에 대한 변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이제 기상청이 아주 예보를 정확히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백을 누가 메꿔야 되냐면 결국은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제 자주 기상 정보를 확인을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어떤 플랜을 좀 명확하게 짜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이야기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